일단 최근에 뭐 특히 어제 같은 경우가 파월 의장이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네. 50bp 다음에 5월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시장은 생각보다 안 흔들렸어요. 네. 네. 원래 예전 같으면 그 정도였으면 한 3%는 빠졌어야 되거든요. 네. 안 빠졌어요. 특히 시장이 3월 FMC 회의 이후부터 시장이 좀 더 단단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3월 FMC 회의에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3월 FMC 회의로 끝났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오려면 3월 달에 연준이 그려준 그 궤적을 벗어나야 돼요. 근데 파월 의장이 어제 발언은 연준이 그런 궤적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엄마 주식 사주세요.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 몰랐던 리얼 주린이들이 실전 투자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내 돈 내고 내가 투자한다. 내 돈 내투 실전 투자 ETF 수익률 게임쇼 주린이 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주린이 쇼 6명의 크루가 함께합니다. 먼저 투자 전략가 3분 소개하겠습니다. 변덕스러운 나스닥으로 자동 다이어트가 되고 있다.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네, 반갑습니다. 문서진입니다. 네, 네. 힘드시죠? 아니 괜찮습니다. 뭐 좋은 변동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이신 거. 네. 네, 아니 뭐- 이런 멘탈 배우고 싶어요. 네. 뭐 항상 우리가 목적지만 알면 네. 가는 과정은 힘들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딱 우리가 파라다이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 나스닥은 19,000입니까? 네, 19,000입니다. 19,000의 파라다이스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린이들이 위험에 빠질세라 늘 걱정인 교보증권 영업부 FP 윤여민 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여민입니다. 네. 네. 좀 이따가 이제 도코가 이제 수익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때 좀 한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이게 좀 늘 걱정해 우리 윤여민 팀장. 네, 장이 그래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빅스는 조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 안녕하세요. 네, 진짜 시작입니까? 진짜 시작이죠. 자신감이 없으신 것 늘 같아요. 이번 주만 넘기면 제가 저번 주에 그런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저번 주 금요일 끝나고 나서 하나의 카드를 갖고 오겠다. 네. 네. 그 카드는 금요일 날 오픈될 거고요. 왜요? 그 오늘 일단은 좋은 종목을 왜요? 드렸을 때 네. 어떻게 잘 매매할 수 있을지를 먼저 네.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황주명 대표가 곧 책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4월에요. 감사합니다. 그 책 제목이 잘못된 투자에는 이유가 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하고 싶은 제목이에요. 진짜. 네, 그 목돈연구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마음도 배워서 네. 잘 준비해서 출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하여간 뭐 관심이 큽니다. 우리 애프터 서비스도 해주십시오. 뭐 네, K 게임을 알겠습니다. 비롯해가지고 또 향후 이제 증시 흐름도요. 자, 그리고 주린이쇼의 주인공들 3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린이를 가장한 스파이 전문가죠. 주린이 이여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치 영화 신세계의 이정재 같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네. 언더커버로. 네. 귀를 열고 팔랑팔랑. 저 수익률 네. 살짝 봤거든요. 어. 이제 좀 또 실력 나오나 여러분들 기대해 보시고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번 라운드도? 이번 라운드요? 근데 이 전에 너무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10% 정도는 오히려 반갑더라고요. 마이너스 18에서 만회한 거니까. 네. 그래서 좀 괜찮아지고 있어요. 오히려 지지난주보다는. 네. 주린쇼의 성장캐입니다. 여진 씨는 최근에는 손절도 하고요. 손절한 네. 돈으로 다른 종목 가가지고 손절한 것만큼 다시 네. 수익을 올리는. 그걸 배웠죠 제가 네. 새롭게. 그게 가능하다는 걸. 네. 스스로에게 셀프 응원을 한다. 좋아, 가는 거야. 개그우먼 황정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좋아 가는 거야를 할 수 있는 예수금이 없어서 네. 지금 뭐 가진 못하지만 뭐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분히 이번 주까지는 봐줘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매매를. 네. 원래 좀 성격이 좀 뭐 하나의 물건, 네. 뭐 한 명의 친구, 뭐 애인 좀 이렇게
쭉 갑니까? 막 그렇게 막 집착하는 편은 아닌데 네. 저도 하루 빨리 놓아주고 싶은데 이게 너무 막- 심해서 예, 너무 예. 심해서. 예. 네, 전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고요. 네, 한 번도 제 뜻대로 된 적 없어요 투자가. 네. 그래서 어, 저도 뭐 지금 뭐 그냥 가는 거네요. 내려놨다. 네. 가지도 나의- 못하고 그냥 있다. 좋습니다. 최애는 아닌데 예, 최애는 네. 절대 아닌데. 절대 아닌데. 네, 정말로. 그냥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뭘까요? 함께 가고 있는 게 여러분 이따 보시고요. 지금 또 한 명의 우리 상남자 도코입니다. 그러나 격리 중이죠. 지금 격리 중에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을 싱어송라이터 도코.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19에 확진이 돼서 계속 격리 중인 상황이고요. 그 날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그 라운드 때 함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수익률과 매매는 제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저와 윤영민 팀장이 함께 아마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영희님, 요즘 같은 때 주린이는 정말 헷갈리는 시기 같아요. 유유. 맞아요. 주린이 쇼의 주린이들 대단해요. 잘못된 투자에는 이유가 있다. 제목이 찔린다고 황명 대표. 자, 지금 유튜브나 고릴라 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화면까지 보시면서 주린이 쇼 더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린이 쇼 게임의 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주린이쇼 게임의 법칙입니다. 첫째, 전문가 3명이 국내 ETF를 소개합니다. 단 상하방 레버리지는 후반전에서 소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린이 3명은 각자 200만 원으로 소개된 ETF를 선택해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투자합니다. 셋째, 주린이 순위는 투자금 대비 전체 수익률로 정해집니다. 네, 주린쇼 매 라운드마다 수익률을 평가하고 있고요. 수익률은 전일 종가 기준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여진님 네. 수익률 볼까요? 네. 저는 타이거 K게임이랑 구리 레버리지 선물에 크게 물려 있는데요. 네. K게임은 너무 오래돼서 그냥 별로 이제 건드리기도 싫었고 구리 레버리지가 좀 물을 탈 만한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게 레버리지 크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조금이라도 빨리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2주를 샀습니다. 그래서 네. 평단의 그 앞자리 좀 바뀌면 네. 기분 좀 좋아지는 네.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평단을 조금 낮췄고요.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타이거 미국 테크가 많이 올라서 이게 또 한 70만 원 정도 꽤 가지고 비중이 있는데 있었죠. 비중 네. 실었죠. 근데 네. 4.95%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음. 2차 전지는 많이 만회를 해서 이건 별로 없지만 마이너스 2.83%.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개는 마이너스 10% 네. 그리고 현금이 7만 원 있어가지고 저의 총 수익률은 1.67%입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이번 주린이 쇼에 지금 사상 최고지. 신고가를 지금 신고가. 이 네. 난국에 지금 이어진의 수익률은 계속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지난 여러분. 시간에 그 원유 선물 네. 이번에 미국 테크 이 두 방으로 제가 좀 이렇게 플러스를 많이 내가지고 네. 와, 우리 권수미님도 여진 씨는 주린이가 아니고 중수이신 것 같다고. 맞아요. 고수죠, 고수. 약간 생각을 짧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나스닥이 하루 올랐길래 좀 사볼까 이랬는데 운 좋게도 계속 올라가지고. 저 미국 테크 10은 어떻게 할 겁니까? 타이거 미국 테크 10. 더 갑니까? 아니면 좀 이쯤에서 또 한번 이제 익절을 팔려고요. 익절하려고요, 네, 오늘. 네. 오늘 네. 조금 더 올랐길래 네. 조금 팔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네. 떼어내려고. 네. K 게임만 좀 반등만 나오면 네. 엄청난 수익률이겠어요, 지금. 그리고 금요일에 황 대표님이 그 비자인 카드를 가지고 오신다고 이번 했으니까 주에. 예수금을 좀 마련해놔야 될 것 그래서 같아가지고. 손절 준비 중. 네, 테크텐을 한다. 자, 이효진님의 수익률이 200만 원 대비 1.67%입니다, 여러분. 현재 돈을 게임 시작하고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었고요. 손절도 하고 익절도 하면서 지금 주린이의 성장 캐릭터 자유자재로 지금 매매를 구사하고 있고 지금 미국 테크텐도 익절과 함께 현금을 또 한 80만 원 정도, 90만 원 가까이를 또 확보하게 됩니다. 자, 다음 행보도 기대가 되고요. 자, 다음은 도코인데요. 우리 도코님이 지금 격리 중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자,
여러분도 지금 표를 보실 텐데 내 말해서 네. 만날 줄 어, 알았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는 아주 간단합니다. 신한 S&P 500 믹스, 미국의 S&P 500 지수가 떨어질 때, 그것도 막 급하게 변동성을 가지면서 떨어질 때 크게 오르는 이제 그런 스타일입니다. 마이너스 11.66%. 추매를 좀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아픈 와중에서도 매매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금도 아직 37만 원이 확보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 시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미 증시가 지금 도코가 수익률을 톡을 보내왔다고요. 망했어요라고 지금 메시지를 보내왔다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 8.87%. 팔았는지 궁금하네요. 아닐 거예요. 왜냐면 매도가 없으니까 지금 오히려 37만 원이 있으니까 물을 더 탔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자 거의 그 플러스까지 목전에 뒀었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0.4%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8.87%. 자 우리 도코의 삼촌 투자의 삼촌이죠. 윤여민 팀장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추매까지 네. 진행을 했다고 하니까 네. 뭐 시장이 뭐 항상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씩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여전히 뭐 변동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 어제 조금 조정 받았죠. 네. 왜냐하면 뭐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에서 좀 워낙 파월 의장이 조금은 세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의 변동성이 있으니까 네. 그때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4월에는 FOMC 회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게임 끝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도코는? 그 전에, 그 전에 네, 결단 내려라. 네 나오기 전에, 네. 팀, 어. 여기 또 네. 나스닥을 항상 추종하시는 네, 분이 네, 계시기 네, 때문에 네, 네. 여기서 더 올라가면 아예 기회 없습니다.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에도 사비로 계속 타야죠 뭐. 계속 타야죠. 또 이 빅스라는 게 확 떨어져야지. 이게 막 꾸역꾸역 맞죠. 더 옆으로 버티고 기면 하면은 맞죠. 점점 녹아. 왜요? 녹아버립니다. 이게 네. 변동성 지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왜 높죠? 인버스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더 크게 쾅쾅 떨어질 때 수익률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오히려 옆으로 기기 시작하면 힘든 상황이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윤여민 팀장은 절반 정도의 네. 이제 해지를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도코는 지금 어떻게 대응할지 일단은 건강과 함께 도코 파이팅 하고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200만 원 대비 수익률 마이너스 8.87%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 다음 황정혜님. 네, 일단 도코님의 완쾌를 기원하면서 네. 제가 지난번에 이상하게 만날 것 같더라고요 도코님이랑. 근데 네. 심지어 만나서 엇갈렸어요. 역전. 네. 역전을 해버렸네요. 가만히 있었거든요. 네.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사람이 또 욕심이 조금만 더 하잖아요. 네. 그래서 빠져나오려고 하다가도 이 10만 원대에서의 손절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한 자릿수 때 정도 오면은 떼어내자 이렇게 마음이 딱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보고 싶어서 매매를 뭐 못했죠. 할 수가 그렇죠. 없어요. 8,000원. 모든 돈이 묶여 있죠 지금. 네, 이 네. 8,000원은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막 피 같아요. 이거 몇천 원짜리도 사기 아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더 2차 전지여서 그런 것 같아요. 타이거 2차 전지여서 이게 나쁠 이유가 없는데 예. 이런 마음 때문에 얘가 그 잡주가 아니잖아요. 200만 원을 네.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ETF니까 우량주인 거죠? 그 성장성의 실적에 우리 이 소개가 제가 있습니다. 문선인 대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상반기가 좀 나쁠 수밖에 없다. 이게 니켈 가격 급등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가 수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기차도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로 인해서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좀 덜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데 근데 이게 다 일회성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으로 따지면 제가 보기엔 4월 달 안에 회복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그게 게임이 아니라 그냥 청취자분들이 개인적으로 만약에 가져간다면 네. 이거는 매도하시면 안 돼요. 결국에는 2차 전지 자체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지금 잠시 조금 눌림목이 있는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괜찮다. 특히 이제 가격 조정은 마무리된 것 같아요. 더 떨어질 이유는 없고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 하지만 네. 추세는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근데 돼요. 정현님 어떻게 해요, 근데 4월까지는 좀. 쉽지 않다고요? 네, 그럼 어떻게 해? 아니, 조금만 더 올라와서 내리시면. 손절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게임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네. 이 고민이 되긴 하는데 네. 뭐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7.4% 정도 되니까 네. 뭐 마이너스 6 약간 이런 언저리에서 제가 마이너스 5점 몇을 봐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 근데 뭐 이번 주 안에는 좀 결판 내야 될 것 같아요. 반절을 뚝 떼내든. 알겠습니다. 네. 황정혜님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죠. 근데 대부분의 어떤 주린이들의 이 포트폴리오인 것 같아요. 이게 좋으니까 맞죠. 또 몰타다가 이제 모든 재산이 그렇죠. 투자금이 이제 하나에 딱 들어가 있는 건데 진짜 이러면은 그러니까. 맞아요. 예. 저한테는 삼성전자거든요. 이 맞습니다. 카이거 2차 전지가 맞죠. ETF가 참 이러면 하루하루가 재미가 없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올라도 맞아요. 내 거는 그대로 떨어져도 그대로 이러니까. 자, 황정혜님의 수익률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7.4%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라운드 1위 이어진 무려 1.67% 수익을 올렸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진짜 자, 2위 황정혜 마이너스 7.4%, 3위 너무 안타깝게 지금 도코입니다. 마이너스 8.87%로 이번 라운드를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제 투자 전문가들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ETF를 소개하거나 시장 전망, 업종을 분석해보는 코너인데요. 먼저 황주명 대표. 역시 3분간 주목할 주식 전망 3분 주주 코너로 가네요. 시작할까요? 네. 일단 오늘 굉장히 좀 쉬운 매매법을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종목이 많은 것보다는 매매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가장 쉬운 게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박스권이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봤을 것 같아요. 주식은 항상 상단과 하단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그거예요. 주식이 좋냐 나쁘냐를 먼저 생각하세요. 이 주식 정말 좋다. 그럼 이제 그 주식으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했던 종목들 위주로 간다면 삼성 레버리지 구리 선물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레버리지 구리 선물을 딱 박스권 이렇게 그려보면 18,000원이 저가고요. 고가는 24,000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수익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돌파한 경우도 있지만 내가 그러면 21,000원에서 분할 매수하고 19,500원에서 분할 매수해야지. 이게 뭐냐면 75%, 50%, 25%, 0% 이렇게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종목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면 21,000원부터는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19,000원도 매수 가능하고 24,000원에 또 매도했다. 그러니까 근데 내가 높게 샀으면 어떡하지? 그럼 저 중심값 밑에서부터 매수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75%에도 매수하고 24,000원에도 매도하면서 요 구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잘할 건지를 고민하면은 네. 지속적으로 수익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심값을 먼저 찾아라. 중심값에서 어떻게 매매할 건지 찾아보시면 중심값을 어떻게 찾죠? 굉장히 간단한 게 저가 더하기 고가 나누기 2입니다. 그럼 오. 거기가 이제 딱 중심값이에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럼 또 중심값이랑 또 저가랑 구분해서 또 나누기 2를 하면 25%가 돼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단 전제는 성장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두 번째로 하나 보게 되면 또 다른 거 철광석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철광석을 보셨을 때도 똑같이 나눠보는 겁니다. 조금 더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 그냥 저가랑 고가랑 쭉 올려봐요. 네. 그럼 또 저가랑 고가랑 저기 중심값에서 반등 나왔잖아요. 저 가운데 값이 뭐냐면 다 같이 물린 자리. 다 같이 물린 자리 평단이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반등 나오는 경우가 많고 조금 더 영리하시게 투자하시는 분은 25% 구간까지 내려왔다 기다렸다가 25에서 반에 매도합니다. 네. 25%에서 5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하는 전략을 해보신다면 계속해서 박스 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전문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은. 네. 그 위에 걸 또 보면은
우리 K 게임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네네. 그리고 또 매도는 언제 할지도 고민이 됐잖아요. 네. 네. 근데 종목을 좋은 걸 갖고 있는데 이 종목이 뭐 두면 다 가겠죠. K 네. 게임도 뭐 정보 돌파할 거라 보는데. 예, 바로 지금 K 게임입니다, 여러분. 네. 어. 근데 어디에 악성 매물이 많을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는 건 뭐냐면 매매가 많이 된 자리를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17,000원에 원래 저기를 지키려고 했는데 훅 밀렸어요. 네. 그러니까 저 자리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지킬 거라 생각해서 막 들어왔었는데 네. 당연히 매도로 완전. 본전만 되면 매도해야지. 네. 그런 심리가 되는 자리가 지금 17,000원짜리, 18,0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거의 깨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거길 깨기가 힘든 건데 기간을 두면 깨는데 내가 만약에 내가 성격이 급하고 난 네. 지금 어떤 그 플레이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했을 경우엔 저렇게 지지저항들을 보면 좋습니다. 어디에 돈이 많이 몰렸을까? 딱 심리적으로 봤을 때 17,000원 지키려고 했는데 깨지니까 우르르 무너진 건데 지금은 또 하나 팁을 드리면 21선을 돌려놨기 때문에 지금은 그 빠지기도 쉽지 않아요 이제는. 근데 17,000원이 됐을 때는 18,000원이 됐을 때는 좀 매도하는 전략도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에서 좋다. 길게 볼 때는 정보 돌파하고요. 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이제 여기 그 마이크를 빅스 네, 네, 관련해서 네.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네네. 빅스를 보시면 이것도 간단하게 그냥 최근에 상승했던 텀을 보게 되면 7,000원에서 12,0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예. 그러면 50% 저기 물린 자리는 일단 한번 매도하는 것도 괜찮은 자리인 거예요. 9,600원. 네. 왜냐하면은 저 자리가 되면 다 물렸거든요. 네. 도코님 자리 여기 보이거든요. 네. 여기 위에 그리고 내가 평단을 낮추고 있네요, 저기. 싶으면 네, 있어요. 네, 한 8,400원 정도 네. 이런 데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원래 거기서 분할 매수를 해서 n분의 1로 진행하는. 그러니까 주식은 전략입니다. 전략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근데 그 네. 그래프는 계속 바뀌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딱 이렇게 도장 찍듯이 딱 찍어놓고 이 금액에서 이 금액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가와 고가 기준. 음. 대신에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 성장성이 있거나 네. 이 종목에 대한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스를 긋고 그 저가 중간값 매매를 이제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빅스를 따지면 9,600원 선이니까 그 밑에서 타도 물을 타라. 네, 그렇죠. 그런 얘기죠? 8,400원대는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문서진 대표의 3분간 주목할 주식 전망 3분 주주 시작해 주시죠. 네, 뭐 저는 제가 이제 소개했던 상품들 중에 한 3가지 정도가 지금부터 또 계속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을 설명을 드리고 왜 그런지를 이야기 드릴 건데요. 일단 네. 첫 번째 미국 테크 10 요걸 계속 관심을 가져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그냥 게임뿐만 아니라 그냥 개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지금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저는 나스닥을 상승 쪽 여전히 보고 있는 이 사람이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 최근에 뭐 특히 어제 같은 경우가 파월 의장이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네. 50bp 다음에 5월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시장은 생각보다 안 흔들렸어요. 네. 네. 원래 예전 같으면 그 정도였으면 한 3%는 빠졌어야 되거든요. 네. 안 빠졌어요. 특히 시장이 3월 FMC 회의 이후부터 시장이 좀 더 단단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3월 FMC 회의에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3월 FMC 회의로 끝났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오려면 3월 달에 연준이 그려준 그 궤적을 벗어나야 돼요. 근데 파월 의장이 어제 발언은 연준이 그런 궤적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연준은 올해 기준금리를 1.75에서 2%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6번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1.75면 그냥 25bp 쭉 하는 거고 그다음에 2%까지 올리면 그거 한 번 정도는 0.5 로 50bp까지 하는 거죠.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이미 여전히 그러니까 원래 연준이 이야기했던 궤적을 벗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시장이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시장이 이 정도의 그 금리 상승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인정을 하고 간다.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나스닥을 밀만한 재료는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리스크를 제외하면. 네, 네, 네. 근데 우크라이나 리스크는 이거는 사실 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좀 안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그냥 놓고 보면 이게 뭐 그러니까 휴전이 되면 가장 좋겠죠. 근데 휴전이 되건 항복이 되건 네. 어쨌든 이 문제는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끝나는 문제로 끝날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거고 통화정책과 관련된 부분엔 변화는 이미 가이드라인은 나왔으니까 변동성은 줄어든다. 그러면 나스닥 관련 부분은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나스닥은 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기계 장비를 계속 이야기 드리는데 네, 네, 네. 관심 가지실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원전 관련 쪽도 계속 여전히 긍정적이고 네. 그다음에 뭐 풍력 관련 쪽도 긍정적이고 특히
여기에 또 기계 장비에 많이 들어가 있는 조선주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가 지금 에너지 관련 수급, 그러니까 정책을 바꿨어요. 네. 원래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러시아에서 많이 수입을 했는데 LNG를 네. 이제 카타르랑 대규모 이제 계약을 하면서 바꿨잖아요. 카타르가 수주가 많이 나온다. 결국에는 거기서 카타르로 그러니까 이 독일로 이동하려면 결국에는 LNG 선이 필요하고 네. 카타르랑 우리가 가장 많이 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네네. 우리나라 조선 3사니까 이 조선주도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거 관심 있게 가지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유가는 제가 네. 보기엔 120불 넘으면 또 매도를 한번 잡아보세요. 인버스를 한번 해보실 만합니다. 유가 120불. 그 이야기는 제가 금요일 날 이야기 드릴게요. 네. 왜 유가가 떨어지는지 생각하냐면 네. 아, 근데 그건 또 아껴두는 거죠. 시간 관계상. 예. 그러다 유가가 지금 120불이면 안 돼요. 100달러 밑으로 가야죠. 120불 그래. 오면 그때서 매도를 또 해볼만 하더라고요. 저는 유가는 이제 130불이 좀 갇혔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아, 짧게라도? 아 그러면 그 왜 이야기를 떨어지나? 하는 게 네. 이거 4월달에 제가 셰일 오일이 미국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미국에도 셰일 오일을 캘 때 그러니까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부나 남부 지역은 계속 나와요. 겨울에도. 근데 시카고 위쪽에 있는 북부 지역은 알겠습니다. 겨울이 딱딱하면 그러니까 안 쉐일을 나와요. 캔다. 그 네. 얘기는 금요일 날 해주세요. 네. 예, 너무 쉐일을 빨리 캔다. 말씀하셔가지고 아쉽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미국에 쉐일 오일이 많은데 네. 그거를 캔다는 거예요. 예, 환경을 뭐 환경만. 불구하고도 캔다. 겨울에 못했던 네. 걸 날씨 풀리면 살 수 있어요. 그 물량이 4월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윤여민 팀장 3분간 주목할 주식점만 3분 주주 시작해 주시죠. 아, 예. 앞에서 지금 두 분께서 전문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사실 이제 좀 약간 줄인 입장에서 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하루하루 매매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올라오는 섹터나 종목들이 너무 이제 빠르게 돌고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 뭐 사료주, 비료주 거기다가 또 오늘 뭐 안랩까지. 그러니까 네. 시장을 예측하는 건 사실 저희들도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투자라는 대안이 저는 사실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주식만한 좀 어떤 투자처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이제 좀 계좌들이 많이 망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하셨던 뭐 게임이나 있었는지 너무 좋아서 담았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전쟁 관련돼서 막 에너지 유가가 막 올라가요. 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올라갔다가 다시 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보고 손절했다가 이제 글로 갈아타신 분들은 빠지게 되면 한 번 더 빠지는 거잖아요, 계좌가. 그럼 결국은 계좌가 2번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복귀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전문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단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수급의 쏠림 현상은 상당히 좋은 변동성이지만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걸 다 쫓아서 매매하기는 너무 힘들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뭐 모멘텀이라든지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황장님도 보면 가만히 있지만 어느 순간 보면 계좌가 조금씩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래도 방어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보게 된다고 하면 시장은 결국은 그런 섹터와 종목의 본업으로 결국은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레버리지라든지 빅스를 추천을 안 하는 게 한 번에 계좌가 아웃될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추천해 주시는 종목들 제가 볼 때는 다 모멘텀이 있고 트레이딩용도 있지만 뭐 건설, 기계, 조선 이런 거는 꾸준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반도체나 지수 같은 경우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자신의 성향을 좀 아는 것도 좋지만 너무 이렇게 따라가는 매매는 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충분히 어떤 설명을 듣고 이런 거에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좀 기다림도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하루하루의 이슈에 너무 머리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따뜻하다. 마음이 안정. 정혜님 이제 그렇습니다. 매매 2차 전지. 예, 매매 중이었던 거죠. 방어 매매법.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삼촌의 따뜻함에 조언을 윤여민 팀장이 전해줬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그 뜬금없이 가령 네. 지금 저희가 자세한 분석을 안 드렸는데 이제 안랩 같은 경우가 최근에 보면은 뭐 인생 역전구가 뭐 가버렸잖아요. 네. 오늘도 지금 20%가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쳐다보면 빨리 가고 싶잖아요. 네. 근데 또 가면
모릅니다. 내일 또 오를지 모르겠지만은 결과가 항상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이제 뚝심 매매라는 것도 나오게 되는 건데. 자, 우리 우리 또 뭐 전문가분들이 뭐 하나 약간 시간이 남았는데요. 네, 아. 뭐, 네. 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무서지 대표 또. 네. 제가 채워야 될 것 같아요. 눈빛이. 아니요. 너무 내가 빨리 끊었나 해서. 아니, 안 그래도 이야기 됐지만 계속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게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10년 후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굉장히 좋은 시대에 투자를 하고 있다 했었다라고 이야기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많은 먹거리가 많은 시대예요. 그러게 보면 뭐 단기적으로 뭔가 이슈에 휘말리지 마시고요. 그렇게 장기적인 성장성이 있는 종목을 좀 꾸준히 투자하시면 괜찮을 거다. 역시나 나스닥은 간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전문가들이 그동안 소개했던 모든 ETF 관련 종목은요. 목돈연구소 인별그램 골뱅이 SBS 빅머니에 올려져 있고요. 계속 체크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 챙기면서 금요일에 만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